유튜버 리즈가 미스테리한 사건을 쫓아 정신병원을 찾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살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와의 만남이었죠. 생존자는 리즈를 한참이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정말 다 왔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과거 지역 방송국 신입으로 선배들을 쫓아다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들은 교통체증에 약속한 인터뷰에 듣고 말았죠. 가까스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서 이들은 차갑게 식은 인터뷰 상대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방송국의 사장 박 사장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왜 올해 방송인상 받으신 김현정님? 그것도 인성이 바닥인 이 방송국의 사람들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박 특종을 노리며 CCTV 영상만 몰래 챙겼습니다. 박 사장은 동료이자 본사 국장인 임 국장에게 이 사건을 말했죠. 그거 아니면 어린 가서나 건드리긴데. 뒤졌어. 뭐라카노? 아유, 박 사장은 자신의 기특한 부하들이 갖고 온 영상을 임 국장을 통해 매매하려 합니다. 30%내 몫이 돼. 하던 대로 하지. 15%. 그거 뭐 경찰서나 보내라 그러면. 아유, 알았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김 PD는 영상에서 어떤 여성을 발견합니다. 김 PD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영상 화면은 곧 어둠으로 차고 알 수 없는 소리만 들립니다. 한편 신입 직원을 무섭게 갈구는 연 실장. 박 사장은 연 실장을 찾습니다. 연 실장은 박 사장의 오른팔격 인물이었죠. 물론 VJ는 박 사장에게 몸을 기대며 여우짓을 합니다. 그 모습에 촬영 감독은 못마땅해하죠. 영상을 보는 연 실장과 박 사장, 갑자기 꺼진 화면에 당황하고 맙니다. 뭐야? 이씨. 박 사장은 서둘러 김 PD를 찾습니다. 하지만 김 PD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잠시 뒤 화면에 눈이 뒤집힌 김 PD의 모습이 나옵니다. 연 실장은 홀로 영상을 확인하던 중 영상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남을 확인하죠. 알 수 없는 소리에 연 실장은 뜬금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연 실장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연 실장은 박 사장에게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을 하지만 박 사장은 그런 연 실장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걸로 보여? 경찰에 들어와서 별의별 시덥지 않는 질문을 해대고 거기 장단 맞추다 방송 빵꾸 나면 그러면 어쩔 건데? 연 실장은 의미심장하게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도대체 뭘까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다 잊었겠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 이 방송국에선 10년 전 방송국 사장님의 가족들을 불러 아빠 힘내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이들은 사장님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내가 전화하여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시청률을 올릴 생각이었죠. 아니야 오빠. 오빠가 힘들었지? 잠깐만. 방송은 처음엔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여성은 사장실의 온도는 높였지만 방송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힙니다. 같은 회사 동료일 거예요. 서둘러 스태프들은 사장을 찾아가 몰래카메라를 밝히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피디님, 저예요, 혜미. 몰래카메라 다시 몰래카메라 해봤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사건은 엉뚱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 홀로 남은 아이의 어머니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아이의 아버지 역시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죠.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관련자들은 변함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촬영 감독은 혜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할게요. 혜미 역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촬영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야기는 2주 전부터 상당히 허술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박 사장은 이 둘의 사이를 알게 됐고 촬영 감독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죠. 그의 목적은 혜미와의 불륜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난잡한 관계가 방송국 사람들 사이에 있었군요. 촬영 감독은 끈적하게 혜미에게 묻습니다. 그는 혜미를 박 사장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죠. 의도치 않게 이를 현정이 보고맙니다. 촬영 감독은 혜미에게 협박용으로 수위 높은 영상을 보냅니다. 화장실엔 이미 누군가 있었죠. 남이 볼일 보는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말도 안 되는 상황. 혜미는 부끄러움에 눈까지 하얗게 찔리고 맙니다. 또다시 추근덕거리는 촬영 감독에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혜미. 촬영 감독이 살해당하는 사이 나머지 팀원들은 인터뷰 대상을 살해한 이가 김PD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지. 왜요? 왜 죽였대요? 아 그랬다면 아무래도 사건이 있은 후 사라진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상사의 그 부하라고 이들 역시 범인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건 말건 방송에만 집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입니다. 다들 내일을 기약하며 퇴근을 하고 현정은 업무의 꽃, 야근을 시작하죠. 오늘 이런 일 생기는 늦은 밤까지 회사를 지키는 박 사장과 연 실장은 오늘의 일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습니다. 뒤책임 못 지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 한 번이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연 실장과 같은 생각이었던 박 사장은 결국 연 실장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일로 다들 뼈아픈 대가를 지불했던 이들이었기에 곧 언성을 높이는 싸움으로 이어졌죠. 당연하게도 이런 일에 결론이란 없습니다. 영원히 니탄내탄만 따질 뿐이죠. 이들 사이에도 그날의 일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모를 줄 알아? 넌 다 알고 있었잖아. 10년 전 사건의 영상을 꺼내어 보던 박 사장 앞에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근을 하는 현정에게 정 PD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현정에게 영상 하나를 찾아달라 부탁하죠. 오케이 수고. 현정은 영상 창고에서 살해된 혜미와 촬영 감독을 발견합니다. 포장된 그들을 보고 현정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연 실장이 들었죠. 현정은 어둠 속에서 언뜻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박 사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도주를 합니다.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현정은 도주를 했지만 누군가 그녀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엔딩 크레딧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아마도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겠죠. 밤늦게 회사에서 성인 영상을 보는 정 PD에게 박 사장이 다가옵니다. 학창시절 훈련이 부족했던 정 PD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린 현정이 본 것은 정 PD를 끌고 가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현정은 급히 간단한 무기를 마련합니다. 박
사건의 위험함을 인식한 연 실장은 황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 실장은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방송국을 탈출하려 했죠. 영리한 그녀는 누군지 모를 상대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 비상계단을 이용하려 합니다. 구두까지 벗어 소리를 없애는 연 실장이었지만 상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에서 박 사장에게 붙잡힌 연 실장은 박 사장의 손에 살해당한 후 건물 밖으로 던져집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황 형사는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서둘러 총을 꺼내 무장을 하죠. 현정은 어둠 속에서 실수로 황 형사를 찌르고 맙니다. 언제나 연습 때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법이죠. 현정의 공격은 황 형사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현재 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방송국을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방송국 탈출 중 정 PD를 발견하지만 그는 좀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황 형사는 갑자기 자신을 덮치는 정 PD에게 얼결에 총을 쏘고 말죠. 사람에게 총을 쏘고도 흔들림이 없던 두 사람은 출구 근처에서 목을 맨 박 사장과 의문의 여성을 마주칩니다. 황 형사는 출혈로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 이 여성을 향해 발포를 하죠. 병원으로 옮겨진 황 형사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BJ 리지는 사건을 단순 살인사건으로 지부합니다. 의외로 모든 게 풀려요. 그녀는 사건 현장에서 행방불명된 김 PD가 범인이라 확신했죠. 촬영 스텝이 위원장 사무실에 가기까지는 약 10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녀의 추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PD는 자살한 여성의 친동생이었죠. 김 PD는 자기 누나를 죽게 한 스텝들을 찾아 복수를 계획하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여성의 자살 사건 후 행방이 묘연해진 여자 역시 이 사건이 보복 살인임을 추측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자살한 걸 직접 보게 된 거죠. 장난스럽게 방송을 종료하는 리지의 모습에 현정은 부하가 치밉니다. 현정은 리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죠. 그녀의 정체는 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후 정신적 고통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죠. 그녀의 곁에는 김 PD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제안했었죠. 그녀의 이야기 속 살인은 모두 그녀와 김 PD의 범행이었습니다. 현정은 김 PD를 살해하여 사건을 미궁 속으로 보냈습니다. 리지의 무례한 태도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려서일까요?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리지에게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임국장이었군요. 누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알지? 그녀의 죽음 장면을 보는 리지에게 기분 탓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리지는 자신의 주변에 무언가 있음을 느끼죠. 현정이 리지를 따라 병원에 나서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과거의 일로 복수를 계획한다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개연성이 다소 부족한 영화였습니다. 편집의 영향이 아니라 스토리 자체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죠. 영화는 마치 챕터처럼 중간중간 나누어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썼으나 스토리 자체의 허술함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 점도 아쉽습니다. 딱 보기에도 부족한 제작 환경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영화를 한 단계 더 떨어뜨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곽도원이란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이기에 아주 저퀄리티 영화는 아니지만 그의 메인 배우에 맞는 영화인지는 의문입니다.